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승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조건이 아주 많이 완화되었고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적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가구 유형 조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 소득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자격 요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작년 소득이 최소 4만원 이상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 조건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 소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 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훗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자기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모바일 안내문 본인 인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첫 번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데요. 주민등록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을 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라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또한 종교인 소득 신청이 되어 있고 자격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들은 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퇴사했고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도 전년도 소득 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신청했을 시 가족들의 대표 혹은 총 급여액이 많은 자,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등 한 사람 혜택만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항이 국세상담센터에 제시되어 있으니 찾아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 지급 시기는 8월 말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못하실 경우 기한 후 신청이 6월에 가능하나 지급 시기가 10월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니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